안녕하세요, 랜더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이브 코딩 왕초보 강의입니다. 이 영상은 바이브 코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바이브 코딩을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으신 그런 초보분들에게 적합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바이브 코딩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텐데,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직접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언어 모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이라든지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브 코딩이 정말 쉬운 거냐? 저는 만약에 챗GPT나 제미나이랑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환갑이신 저희 어머니도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갖고 계신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AI 활용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이 바이브 코딩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바이브 코딩 도구들은 커서 또는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 코드, 구글에서 제작한 안티그래비티 같은 툴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AI 에이전트 툴이 있어서 자연어로도 코딩이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지만, 저는 만들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초보자들 대상으로는 좀 장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벽조차 없는 정말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 툴 3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 친화적인 바이브 코딩 툴에는 볼트, 러버블, 랩플릿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러버블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러버블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러버블은 제작부터 배포까지 모든 거를 이 러버블 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또한 러버블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잘해주는 편이고, 매번 이 코딩을 시킬 때마다 크레딧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크레딧 소모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버블의 공식 앰버서더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러버블의 공식 앰버서더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는 비개발자, 비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바이브 코딩 하는 방식은 비개발자도 비디자이너도, 즉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 러버블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이브 코딩이 뭔데?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바이브 코딩은 느낌과 직관으로 AI와 대화하며 코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는 테슬라의 전 AI 책임자이자 오픈 AI 연구원으로 일했던 안드레이 카파시가 2025년 초에 소개한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은 기본적으로 자연어만 가지고 코드를 짜게 되고요. 내가 직접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코드를 보지 않고도 챗 GPT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직접 바이브 코딩 툴이 앱을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코딩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고 차별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브 코딩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에는 핵심적인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어 기반 개발, 즉 내가 제미나이나 챗 GPT랑 대화하듯이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은 이 바이브 코딩 툴이 직접 로그인 기능을 개발해주고 그 기능에 필요한 디자인 작업까지 전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이 모든 코드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길 원하는지 이 가이드만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브 코딩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프로토타입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무언가 내가 이 앱을 만들고 싶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을 때 이게 정말 최소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앱으로 만들고 배포까지 하는데 정말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다면은, 지금은 내 아이디어에서 앱으로 배포하는 데까지 정말 몇 시간 만에 가능한 그런 변화가 바이브 코딩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브 코딩은 정말 쉽습니다. 코딩 경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환갑에 가까우신 저희 어머니도 직접 해보실 수 있고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쉬운 게 이 바이브 코딩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이브 코딩이 왜 중요한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바이브 코딩이 중요한 이유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가치는 돈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그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방법을 바이브 코딩과 AI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이브 코딩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개발자분들도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1000명, 10,000명 정말 큰 팀이 있어야 만들 수 있었던 거대한 프로덕트들도 지금은 10명에서 몇십 명만 되는 작은 사이즈의 팀을 가지고도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MVP, Minimum Viable Product,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10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브 코딩의 시작에 앞서서 바이브 코딩이 해결해주는 가장 큰 포인트가 처음에 이 코딩 개발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정말 쉽게 극복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코딩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디자인도 할 줄 모르는데, 앱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을 하지 못하는 건데,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챗 GPT나 제미나이랑 대화해 본 경험만 있으면은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자연어 명령으로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쉽게 만들지 못했을 그런 앱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개발자의 어떤 변호사분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제로 매출을 만든 케이스들도 있고, 또 저와 비슷한 마케터분들이 이 마케팅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바이브 코딩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저는 바이브 코딩을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모든 분들은 아이디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비개발자, 비디자이너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바이브 코딩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활용하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실전 프로젝트 예시로는 홍보용 상세 페이지, 즉 랜딩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게 됐고, 또는 내가 만약에 이 명함을 인식하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이 AI 모델을 활용해서 메시지의 감정을 읽어준다든지 등의 AI 웹 서비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또는 Firecrawl 같은 툴의 MCP를 활용을 해서 이 상권 분석하는 사스 모델, 사스 프로덕트를 만드실 수 있다. 저는 이런 것 또한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브 코딩에 입문하는 데 앞서서 저는 항상 이 5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하기 전에 이 AI가 날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이 뭔지,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가 뭔지, 내가 만들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그거를 정의하고 설정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특징이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빠르게 개발하는 만큼 계속 결과물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면서 빠르게 개선해가는 과정이 이 바이브 코딩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써서 이 AI 모델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과정들을 배우시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있어서 물론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한계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들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아마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하기입니다. 일단 시작하기가 뭔데? 그냥 일단 페이지 키시고 그냥 일단 첫 번째 프롬프트를 써보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나 이거 바이브 코딩 어떻게 하지? 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강의 보고, 그러시기 전에 앞서서 저는 우선 바이브 코딩에 가입을 하고 페이지를 켜서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무조건 첫 번째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일단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봐 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레스토랑 홍보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줘.
또는 화장품 홍보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한번 시켜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직접 배워보시는 게 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할 줄 알게 됐으니까 나도 개발자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 바이브 코딩에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브 코딩의 한계점. 바이브 코딩은 당연히 마법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우버 같은 앱을 만들어줘 라고 말했을 때 완벽한 우버 같은 앱이 나오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바이브 코딩 툴과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기능 만들어줘, 저 기능 만들어줘,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이브 코딩이지, 프롬프트 한 줄로 엄청난 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술적 이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내가 결제 기능을 넣고 싶어. 그러면은 스트라이프 API 코드를 가지고 와서 키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물론 기술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앱을 개발하다 보면은 실제 앱을 개발하는 과정과 똑같이 수많은 에러가 나오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바이브 코딩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들을 천천히 공부해 가면서 조금씩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과 유지 보수가 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항상 숙지하시고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바이브 코딩이 일단 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개발자를 고용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대한 돈을 내가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야 된다면은, 지금은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면은 일단 나 혼자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026년이 아마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26년에 AGI가 달성될 거라고 말한 적도 있고, 물론 저도 2026년에 바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2026년, 2027년, 2028년 다음 2, 3년간은 정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이브 코딩 기초적인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는 이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활용해서 진짜 앱을 만드는지 하나하나 직접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바이브 코딩 왕초보 강의 영상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바이브 코딩 어떻게 시작하는지 앞으로 더 꾸준한 강의들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같은 날 일요일 날 이 영상 또 만들어서 러버블 강의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